아니 당뇨 있으신데 왜 정기검사 안 받고 계세요? 오늘 해드릴까요? 그러면 환자분들이 아니요, 저는 내과에서 혈당 관리가 너무 잘 돼서 방화혈색소가 정상으로 다 떨어졌기 때문에 안과에서 당뇨합병증 검사는 필요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시한포탄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당뇨가 좀 무서운 질병이잖아요. 근데 당뇨에 걸리면 눈에도 합병증이 생긴다고 하는데 어떤 게 생기나요? 당뇨가 무서운 이유는 전신의 질병을 일으킬 수 있어잖아요. 물론 우리 눈에도 당뇨병성 만마병증이라는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3대 실명 질환 중 하나입니다. 당뇨병성 만마병증은 이름 그대로예요. 당뇨 플러스 망막병증인데, 즉 당뇨로 인해서 망막에 이상이 생긴 질병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지속적인 고혈당 스파이크로 망막의 미세혈관이 손상을 당하게 되고, 이렇게 혈관이 손상이 되면 내피세포와 혈관 주위세포도 손상이 모두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 혈관이 막혀버려요. 이렇게 혈관이 막히면 허혈이 발생하고 저산소증이 유발이 되겠죠. 그러니까 피가 없으니까 산소가 전달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산소가 부족하다고 느껴지면은 우리 눈에서는 더 많은 혈액을 보충을 받아서 더 많은 산소를 끌어오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신생혈관, 새로운 혈관을 만들게 되는 것인데, 이렇게 새로 만들어진 혈관은 건강한 혈관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명 나쁜 혈관들이라고 말하는데, 이 혈관들은 잘 터지고 잘 셉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시력 저하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뇨 망막병증에 걸리면 무조건 시력 저하가 발생되는 건가요?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이게 당뇨 망막병증은 여러 스테이지로 나눠지는데, 중기까지는 대부분 무증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당뇨 망막병증은 크게 비증식성과 증식성으로 나눠지는데, 이 비증식성이 안 좋아지면 증식성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다시 비증식성은 또 여러 단계로 나눠집니다. 초기, 중기, 말기로 나눠지고, 보통 중기까지는 시력 저하를 유발하지 않으나 후기로 넘어가면서 심지어 증식성으로 넘어가면은 그때부터 급격한 시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거예요. 시력 저하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는 신생혈관이 생기며 혈관 투과성이 증가해서 여기에서 셉니다. 여러 가지 물질들이. 이렇게 누출이 생기면 황반 부종이 생길 수 있는데, 이 경우에 시력 저하가 발생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신생혈관이 터져서 유리체에 출혈이 발생해요. 눈 안쪽에 혈관이 터지면 이게 원래 깨끗한 물이어야지 빛이 투과가 될 텐데, 피 터진 물이 되니까 빛이 투과가 안 되겠죠. 그래서 시력 저하가 발생할 수 있고, 세 번째는 신생혈관, 새로운 혈관들이 만들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혈관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얘를 감싸는 섬유화 증식도 같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이 섬유화 증식이 피떡이 되면서 망막을 잡아 끌어서 망막 박리라고 망막이 벗겨지는 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도 시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어요. 혈당이 올라가는 것과 눈이랑 어떤 연관성이 있나요? 혈당이 급격히 올랐다가 내려왔다 하는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하면 온몸의 미세혈관이 다치거든요, 결국. 근데 우리 몸에서 단위 면적당 가장 많은 혈액이 가는 곳이 어디겠어요? 네, 우리 눈의 망막이고, 이 망막에는 수없이 많은 모세혈관이 있고,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면 이 모세혈관이 다치게 되겠죠. 그럼으로써 결국 망막이 망가지고 시력이 안 좋아지는 것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모두 당뇨 망막병증에 걸리는 건가요? 네, 유병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15년 이상 당뇨를 앓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당뇨 망막병증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겠어요. 당뇨의 종류에 대해 간단히 알고 넘어갈게요. 당뇨는 크게 30세 이전에 발병하는 1형 당뇨와 30세 이후에 발생하는 2형 당뇨로 나눠지거든요. 대부분이 30세 이후에 발생하는 2형 당뇨기는 해요. 1형 당뇨의 경우 진단받고 5년 이하에서는 17%, 15년 이상에서는 97.5%, 즉 15년이 넘어가면 대부분이 당뇨 망막병증을 앓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당뇨인 2형 당뇨에서는 당뇨를 앓은 지 5년이 지났으면 29%, 그리고 15년 이상 지났으면 78%가 당뇨 망막병증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뇨 망막병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뇨 유병 기간이에요. 즉 당뇨를 얼마나 오래 앓고 있느냐에 따라서 당뇨 망막병증이 어느 정도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예측이 되는 것입니다.
환자분들 중에 그리고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 있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가끔 당뇨가 있는데 당뇨 만마병증 검사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물어봐요. 근데 당뇨 있으신데 왜 정기검사 안 받고 계세요? 오늘 해드릴까요? 그러면 환자분들이 아니요, 저는 내과에서 혈당 관리가 너무 잘 돼서 당화혈색소가 정상으로 다 떨어졌기 때문에 안과에서 당뇨병증 검사는 필요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안 좋은 생각입니다. 내과에서 치료를 잘 받아서 당화혈색소가 정상으로 떨어지고 혈당이 좋게 돌아왔어도 당뇨 만마병증은 진행할 수 있거든요. 꼭 정기적으로 받아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하이퍼글라이세믹 메모리라고 즉 고혈당 기억이라는 게 있거든요. 한번 당뇨가 생겼으면 우리 몸에서는 당뇨가 있다라고 기억을 해서 당뇨 만마병증이 계속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왔어도 당뇨 만마병증은 1년에 한 번씩은 꼭 받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뇨가 있는 분들이 당뇨 망막병증을 초기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당뇨 만마병증의 초기 발견은 정기적 안과 검진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뇨 환자분들이 언제 검진을 받아야 되는지 안과 검진 주기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볼게요. 제1형 당뇨는 당뇨 진단을 받고 5년 이내 안과 검진을 받으시면 되고요. 2형 당뇨는 처음 진단받으면 바로 안과 검진을 오셔야 됩니다. 검진상 아직 당뇨 만마병증 소견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면 그 이후에는 1년에 한 번 안과 검진을 받으시면 되겠고, 검진상 초기 비증식성 당뇨 만마병증이 있네요 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면 1년에 한두 번 정도 내원하시면 돼요. 그리고 심한 비증식성 당뇨 만마병증이 있네요 라고 들으시면은 이거는 3개월마다 안과 검진을 받으셔야 되고, 이보다 더 안 좋게 나온 경우에는 한두 달에 한 번씩 안과 검진을 받으셔야 될 수도 있어요. 당뇨 진단을 받지 않은 분 중에서도 당뇨 망막병증을 겪는 분들도 있으신가요? 있어요. 꽤 많습니다. 사실 그분들은 당뇨가 없는 상태에서 당뇨 만마병증이 생긴 게 아니라요, 내과적인 검사가 선행되지 않고 그냥 눈이 불편해서 안과에 오셨는데 만저검사상에서 당뇨 만마병증이 보이게 되고, 그래서 내과에 가서 검사했더니 당뇨를 진단받은 분들 케이스가 꽤 많아요. 당뇨 망막병증에 걸리긴 했는데 시력저하나 불편사항이 없어요. 네. 그렇게 내버려둬도 괜찮나요? 시한포탄을 가지고 산다라고 과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당뇨병성 만마병증이라고 모든 케이스에서 치료를 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비증식성 후기에서 증식성으로 넘어갈 것 같으면 그때 특별한 증상이 없어도 레이저 치료를 받아야 되거든요. 이 레이저 치료를 받는 이유는 더 진행을 하지 말라는 의미도 있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망막의 합병증, 예를 들어서 눈에 피가 날 수도 있고 망막 박리가 생길 수도 있고 등등의 합병증의 빈도를 낮추기 위해서 선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증상이 없다고 이런 치료를 안 받는 거는 너무나 위험한 행동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시한포탄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뇨 망막병증 치료를 어떻게 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당뇨 만마병증의 1차적인 치료는 우선 전신 치료예요. 즉 당뇨가 치료가 잘 돼야지 당뇨 만마병증이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혈당 조절이 잘 되면 당뇨 만마병증의 발생과 진행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 그 밖에 만성질환, 고혈압이나 고지혈증도 당뇨와 같이 있다면 당뇨 만마병증을 악화시킬 수 있는 소견이 되기 때문에 이를 또한 조절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증식성 중에 초중기 당뇨 만마병증에서는 먹는 약이 있거든요. 칼슘 도베실레이트라고 미세 혈관율을 개선시키고 망막 출혈을 감소시키며 삼침물을 호전시켜서 당뇨 만마병증의 예방 또는 진행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영양제라고 보실 수도 있겠는데, 이런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엔시움점, 레티움점, 독시움점이 있겠어요. 자, 이제부터는 눈의 직접적인 치료를 알아볼까요? 당뇨 만마병증은 경과 관찰을 하며 지켜보다가 아래 두 가지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범망막 광응고술이라는 레이저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이 레이저 치료는 덜 중요한 망막을 파괴시키는 거거든요.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한다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비증식성 당뇨 만마병증 말기 또는 신생혈관이 발생한 증식성 당뇨 만마병증에서 더 나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레이저로 정상 조직을 지지는 것인데요. 이 레이저 치료는 실명의 50%를 막을 수 있고 시력 저하를 막을 수 있는데 시력 호전을 가져오는 건 아니에요, 아쉽게도. 그리고 이 레이저의 부작용은 시야가 좁아질 수도 있고 밤에 보는 것이 불편한 야맹증이 발생할 수도 있고, 레이저 치료를 함으로써 염증이 생겨서 황반이 부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치료는 황반 부종이 발생했다면 시행할 수 있는 안군의 항체 주사입니다. 2007년부터 당뇨병성 황반부종의 안군의 항체 주사가 도입이 되었고 사실 치료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좋아졌어요. 이 신생혈관을 못 자라게 만드는 게 치료의 포인트가 되겠고 이 나쁜 신생혈관이 자라게 만드는 게 VEGF라는 인자고 VEGF를 막는 것을 막는 항체를 눈 안에 직접 주입을 해주는 겁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황반 변성의 항체 주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항체 주사와 똑같은 주사를 눈에 넣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겠어요. 이 치료는 레이저 치료와 다르게 시력 호전도 기대가 가능합니다. 대신 작용 기간이 짧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당뇨 망막병증이 완치가 될까요? 완치는 없다고 보시는 게 마음이 편해요. 우리가 당뇨병에 걸리면 당뇨약을 평생 먹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당뇨병성 망막병증이 진단이 되면 안과에도 평생 내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정기적인 외래 경과 관찰을 하면서 필요시에 레이저 또는 안군의 항체 주사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20대 이상 성인의 실명 원인 1등인 당뇨 망막병증은 초기 및 중기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미 증상이 발생되고 안과에 내원해서 치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증상이 발생되기 전에 치료를 받은 케이스와 비교했을 때 예후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은 꼭 정기적인 안과 검진을 받으셔서 필요한 시기에 적당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어요. 오늘도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